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병원 복도 끝, 라윤서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미미야, 나 무서워.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새어나왔다. 라미는 윤서의 손을 꼭 쥐었다. 괜찮아, 윤서야. 우리가 함께라면 돼. 이 아이가 우리 거야. 그 순간 분만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의 밝은 목소리가 울렸다. 축하해요. 건강한 여아예요. 윤서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되었다. 아니, 엄마가 되었다. 하지만 그 옆에 라미가 서 있었다. 임시라는 약속으로 시작된 사랑이 이제 영원한 가족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그 모든 게 시작된 건 2년 전 가을이었다. 윤서는 28살, 서울의 번잡한 강남에서 작은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매일 아침 지하철 2호선에 몸을 싣고 출근하는 그녀의 일상은 한국 사회의 압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언제 결혼할 거야? 남자친구는 어머니의 전화가 매주 찾아오고 사촌들의 결혼식 초대장이 쌓여갔다. 윤서는 레즈비언이었다. 그 사실을 숨기며 사는 삶이 지쳤다. 그녀는 때때로 한강변 벤치에 앉아 바람에 흩날리는 은행잎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그날 윤서는 회사 동료의 권유로 홍대 거리의 작은 카페에 들렀다. 라미의 스튜디오라는 간판 아래 부드러운 재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카페는 아니었다. 그림과 도자기, 공예품이 가득한 아틀리에였다. 윤서는 커피 한 잔을 주문하며 벽에 걸린 한 폭의 그림에 눈길이 갔다. 가을 숲속 두 여인의 실루엣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윤서의 가슴을 울렸다. 그 그림, 예쁘네요. 그녀가 무심코 중얼거렸다. 감사해요. 제가 그렸어요.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다. 돌아보니 26살의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라미였다. 어깨까지 오는 곱슬머리, 커다란 안경 너머로 빛나는 눈동자. 그녀의 미소는 따뜻한 차 한 잔처럼 포근했다. 이름이 라미예요. 이곳 주인이고 화가예요. 커피는 제가 쏠게요. 대신 제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날부터 그들의 만남은 우연처럼 시작되었다. 윤서는 퇴근 후 홍대 거리를 거닐며 라미의 아틀리에를 찾았다. 라미는 도예 수업을 하며 윤서에게 진흙을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열어보라고 했다. 인생은 도자기 같아요. 단단하게 구워야 하지만 때론 부서져도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 라미의 말은 윤서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윤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나 여자를 좋아해. 가족한테 말할 수 없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라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았다. 대학 시절 첫사랑과 헤어진 후 라미는 그림으로 감정을 풀어냈다. 나도 그래?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임시로라도 함께라면 어떨까?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거야? 약속해, 영원한 건 아니야. 그냥 지금 이 순간만. 그 약속은 그들의 사랑을 시작으로 만들었다. 겨울이 오자 그들은 한강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웃었다. 라미가 윤서의 손을 잡아 끌며 봐, 미끄러지지 마, 라고 소리쳤고 윤서는 넘어지며 라미의 품에 안겼다. 그 밤, 그들은 작은 원룸에서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다. TV에서는 K-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그들은 서로의 눈만 봤다. 미야, 너랑 있으면 세상이 덜 무서워. 윤서의 속삭임에 라미는 키스 대신 이마에 입을 맞췄다. 로맨틱하지만 순수한 감정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윤서의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다. 윤서야, 내 나이 되면 아이가 필요해. 사촌 동생도 애를 낳았어. 식탁 위에서 어머니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윤서는 속으로 울었다. 엄마, 나 결혼할 생각 없어. 하지만 그 말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라미에게 말했다.
미야, 우리 정말 임시일까? 나, 무서워. 라미는 윤서를 안아주었다. 임시라고 했잖아. 하지만 내가 원하면 영원할 수도 있어. 천천히 가자. 그 겨울,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검은 모래사장에서 손을 잡고 바다를 보며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우리 아이가 있으면 좋을 텐데, 라미의 말에 윤서는 웃었다. 그래, 그땐 내가 엄마 할게.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윤서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하지만 그 기쁨 속에 어머니의 압박은 더 세졌다. 맹세해, 결혼할 거지. 전화 너머 목소리가 떨렸다. 윤서는 라미와의 관계를 숨기며 점점 피곤해졌다. 라미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전시회가 열리자 옛 연인이 나타났다. 미야, 아직도 그 그림 그려? 우리 다시 시작할까? 그 말에 라미는 흔들렸다. 하지만 윤서를 생각하며 거절했다. 여름,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한강 축제에서 불꽃놀이를 보며 그들은 키스를 나눴다. 군중 속에서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그 감정이 자유로웠다. 그러나 그 밤, 윤서의 핸드폰이 울렸다. 회사 상사가 가족 행사에 남편 데려와 라고 말했다. 윤서는 무너졌다. 미야, 나 못해 이 삶이. 라미는 윤서를 끌어안았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우리 아이를 가져보자.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이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지만 입양이나 가능할 거야. 그 말은 윤서의 마음에 불씨를 지폈다. 그들은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IVF, 대리모, 입양. 한국 사회의 벽은 높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벽을 넘으려 했다. 가을이 다시 왔다. 윤서는 임신 소식을 알렸다. 아니,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졌다. 가족에게는 혼자서 키울 거야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충격받았지만 내가 결정한 일이니 라고 수긍했다. 라미는 매일 윤서의 배를 만지며 노래를 불렀다. 우리 딸, 곧 태어날 거야. 그리고 겨울, 그 비 오는 날 병원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렸다. 윤서는 라미의 손을 잡았다. 미야, 고마워. 임시가 아니야? 영원에 라미의 눈물도 흘렀다. 윤서야, 나도. 우리 가족이야. 아이의 이름은 라은이었다. 작은 손가락이 윤서의 손을 쥐자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그 도시가 이제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라미는 은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은아, 엄마들 여기 있어. 한국 사회에서 엄마들이라는 말은 아직 낯설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러웠다. 퇴원 후 그들은 윤서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마포구의 오래된 빌라,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그들의 안식처였다. 라미는 아틀리에를 정리하고 은을 돌보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전환했다. 내 그림은 잠시 쉬고 우리 가족부터 그릴게.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다. 윤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회사 동료들은 혼자서 대단해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궁금해했다. 아빠는 가족 모임이 다가왔다. 추석이었다. 윤서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손녀를 데리고 올 거지? 아빠는 왜 안 왔어? 어머니의 질문에 윤서는 숨이 막혔다. 엄마, 은희는 나 혼자 키울게요. 아빠는 없어요. 식탁 위에서 김치찌개가 끓었지만 공기는 차가웠다. 라미는 부엌에서 은을 안고 서 있었다. 그녀의 존재를 숨겨야 했다. 누구세요? 어머니가 라미를 보며 물었다. 아, 친구예요. 도와주러 왔어요. 라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어머니가 돌아간 후 윤서는 울었다. 미야, 미안해. 너를 숨겨야 해서. 라미는 윤서를 안았다. 괜찮아. 우리가 선택한 길이잖아. 한국에서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 그들의 일상은 아름다웠다.
아침에 은의 울음소리로 깨어나 라미가 이유식을 만들고 윤서가 은을 재우는? 주말에는 남산타워로 산책을 갔다. 케이블카 안에서 은을 안고 서울의 전경을 보며 그들은 속삭였다. 은희가 크면 우리 이야기 해줄까? 엄마들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라미의 말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솔직하게. 하지만 갈등의 씨앗은 싹 텄다. 라미의 전시회가 다시 열렸다. 인사동 갤러리에서 그녀의 그림들이 빛났다. 그곳에서 옛 연인 지은이 나타났다. 미야, 내 그림 봤어. 여전하네. 윤서랑은 어때? 그 애, 내 타입 아니야. 지은의 말은 독이었다. 라미는 흔들렸다.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대학 시절, 지은은 라미를 버리고 남자와 결혼했다. 너 같은 애랑은 못 살아.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다. 윤서는 바빴다. 은의 밤잠이 불안정해 피곤이 쌓였다. 미야, 오늘도 늦어. 전화 너머 목소리가 피곤했다. 라미는 갤러리에서 지은과 대화하다 늦었다. 미안, 전시 때문에. 하지만 그 대화는 길어졌다. 지은은 다시 만나자. 임시로라도 라고 유혹했다. 라미는 거절했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윤서는 가족만 생각해. 나한테는 그림이 있는데. 겨울이 깊어지자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그들은 북촌 한옥마을로 피크닉을 갔다. 전통 한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은을 업고 걷는 그들의 모습은 그림 같았다. 미야, 사랑해. 윤서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라미는 눈물을 글썽였다. 나도. 하지만 나 무서워. 우리가 영원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예언처럼 다가왔다. 윤서의 회사로 복귀한 날, 상사가 가족 사진 보여줘라고 했다. 윤서는 은의 사진만 보여줬다. 좋아. 하지만 남편은 그 말에 윤서는 무너졌다. 퇴근 후 그녀는 라미에게 말했다. 미야, 나 결혼할까 봐. 아니, 가짜로라도. 엄마를 위해. 라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약속 잊었어? 그 밤, 그들은 처음으로 크게 다퉜다. 너는 은만 생각해. 내 꿈은 어때? 라미의 외침이 아파트에 울렸다. 윤서는 울며 말했다. 너 때문에 포기한 거 다 있는데 왜 그래? 은의 울음소리가 그쳤다. 그들은 서로를 안고 사과했다. 미안해. 사랑하니까 무서운 거야? 봄꽃이 피었다. 그들은 상담소를 찾았다. 레즈비언 커플을 위한 한국의 작은 지원단체.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길어요. 상담사의 말에 그들은 힘을 얻었다. 라미는 새 그림 시리즈를 시작했다. 가족의 색. 은의 미소, 윤서의 눈빛이 담긴 작품이었다. 여름, 내 첫돌이 왔다. 작은 파티에서 그들은 케이크를 불렀다. 우리 은아, 엄마들 사랑해. 은의 웃음소리가 방을 채웠다. 하지만 그날 지은의 메시지가 라미의 핸드폰에 왔다. 만나자. 마지막으로 라미는 삭제했지만 그 그림자는 남았다. 가을, 윤서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이번엔 은을 안고 할머니가 데려갈게 라고 했다. 윤서야,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들어. 그 말에 윤서는 폭발했다. 엄마, 이게 제 가정이에요. 라미와 은, 우리예요. 어머니는 충격받아 돌아섰다. 그게 무슨? 라미는 그 자리를 지켰다. 어머님, 저희 사랑해요. 윤서를 지켜줄게요. 어머니의 눈물이 흘렀다. 천천히 이해할게. 그건 작은 승리였다. 추석 후 어머니의 태도가 변했다. 가끔 전화로 근이 사진 보내라고 했고 라미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불렀다. 미 씨, 윤서 잘 부탁해. 한국의 가족 문화는 느리지만 따뜻했다. 윤서는 안도했다. 미야, 봤어. 엄마가 우리를 인정하는 것 같아. 하지만 라미의 마음속 폭풍은 여전했다.
지은의 메시지가 멈추지 않았다. 내가 행복하지 않아. 윤서는 강해. 너처럼 약하지. 그 말은 라미의 약점을 찔렀다. 라미는 그림을 그리다 멈췄다. 내가 정말 약할까? 윤서를 지킬 수 있을까? 그녀는 혼자 한강 다리를 건넜다. 바람이 차가웠다. 윤서는 라미의 변화를 느꼈다. 미야, 무슨 일 있어? 라미는 웃으며 아니야 라고 했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그들은 데이트를 했다. 명동 거리에서 스트리트 푸드를 먹으며 옛날처럼 웃었다. 기억나. 처음 만난 카페 윤서의 말에 라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지은과의 약속을 생각했다. 마지막 만남. 작별 인사만. 그 만남은 제안이었다. 카페에서 지은은 울며 말했다. 미야, 나 후회해. 너 없이 못 살아. 라미는 끝났어 라고 했지만 지은의 키스가 갑자기 다가왔다. 라미는 밀어냈지만 그 순간 누군가 사진을 찍었다. 익명의 메시지가 윤서에게 왔다. 너의 연인이 배신했어. 사진 속 라미와 지은의 모습. 윤서는 무너졌다. 핸드폰을 떨어뜨리며 울었다. 미야, 왜? 라미가 돌아왔을 때 집은 차가웠다. 설명해. 윤서의 외침에 라미는 무릎 꿇었다. 작별이었어. 믿어줘. 하지만 사진은 잔인했다. 윤서는 dim시라고 했으면서 이제 배신이야 라고 소리쳤다. 은의 울음이 배경이었다. 그날 밤 라미는 짐을 챙겼다. 미안해. 내가 약해서. 문을 나서며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윤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돌아와, 우리 가족인데. 라미는 홍대 자신의 옛 아틀리에로 돌아갔다. 빈 공간이 그녀를 삼켰다. 그림 도구가 먼지 쌓인 채였다. 내가 다 망쳤어. 그녀는 캔버스를 찢었다. 지은의 전화가 왔지만 차단했다. 대신 라미는 단체 상담소로 갔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내 약함 때문에. 윤서는 홀로 은을 돌봤다. 출근하며 보육권에 맡기고 밤에 은을 안고 울었다. 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마가 돌아올까? 동료들은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웃었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약한 모습을 용납하지 않았다. 네, 문제 없어요. 한 달이 흘렀다. 겨울이 다시 왔다. 눈보라가 서울을 휘감았다. 윤서는 라미의 전시회를 찾았다. 인사동 갤러리, 가족의 색 시리즈. 하지만 라미의 그림은 어두웠다. 부서진 도자기, 흩어진 꽃잎. 미야, 준서의 속삭임에 라미가 돌아봤다. 눈이 마주쳤다. 왜 왔어? 라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서는 은의 사진을 내밀었다. 은희가 너 기다려. 나도. 라미의 눈물이 흘렀다. 배신한 내가 용서할 수 있어. 윤서는 라미를 안았다. 우린 임시가 아니야? 영원한 가족이야. 설명해. 카페로 옮겨 라미는 모든 걸 털어놨다. 지은의 유혹, 과거 상처, 자신의 약함. 너를 사랑하지만 무서웠어.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을까 봐. 윤서는 손을 잡았다.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 그날 그들은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어머니가 알게 됐다. 라미 씨가. 그게 무슨 저머니의 충격은 컸다. 윤서야, 제대로 살아. 하지만 윤서는 덤마. 이게 제3이에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한참 후 은희를 위해 참을게 라고 했다. 봄, 그들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은평구의 조용한 동네, 공원이 가까운 곳. 라미는 그림을 다시 시작했다. 이번엔 밝은 색, 우리 은의 미소. 윤서는 회사에서 LGBTQ 지원 그룹을 만들었다. 변화는 우리부터. 여름, 은의 두 돌. 파티에 어머니도 왔다. 할머니 왔어. 은의 웃음에 모두가 웃었다.
라미와 윤서는 손을 잡았다. 사랑해.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미야, 진심이었어. 윤서랑 안 맞아 라미는 끝이야 라고 했지만 지은은 소문을 퍼뜨렸다. 윤서의 회사에 익명 메일. 레즈비언 직원, 가족 해체 위기. 소문은 번졌다. 회사 복도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라데리, 그 소문 진짜야. 윤서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일에 집중해요. 하지만 상사의 호출이 왔다. 윤서 씨, 개인사지만 이미지 중요해. 그 말은 칼이었다. 승진은 다음으로 미뤄. 집에 돌아온 윤서는 무너졌다. 미야,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라미는 윤서를 안았다. 내 탓이야. 지은 때문이 그녀는 지은을 고소했다. 명예훼손. 변호사를 통해 이제 그만해. 지은은 사과했지만 상처는 깊었다. 그 여름 그들은 휴가를 갔다. 강원도의 바다. 속초. 은을 안고 모래사장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씻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라미의 말에 윤서는 웃었다. 그래, 우리만의 한국 여행. 돌아와. 변화가 왔다. 윤서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미안해, 윤서야. 내가 좁았어. 그녀는 라미에게 손을 내밀었다. 가족으로 받아줄게. 한국의 효도 문화가 사랑을 이겼다. 어머니는 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엄마들처럼 사랑해야 해라고 했다. 라미의 전시회가 성공했다. 사랑의 색. 언론이 취재했다. 레즈비언 화가의 가족 이야기. 인터뷰에서 라미는 말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우리는 천천히 변하고 있어요. 윤서는 자랑스러웠다. 가을, 은의 유치원 입학. 작은 손이 떨렸다. 엄마, 가기 싫어. 윤서와 라미는 번갈아 안아주었다. 엄마들 데리러 올게. 그날 그들은 커피숍에서 기다렸다. 은의 웃는 얼굴이 사진으로 왔다. 잘했어. 하지만 새로운 시련이 왔다. 윤서의 사촌 결혼식. 남자 데려와 가족 모임에서 압박이 다시 시작됐다. 사촌 언니가 준서, 아직도 혼자. 동성애 소문 들었어. 윤서는 참았다. 하지만 라미는 참지 못했다. 우린 행복해요. 당신들처럼 형식적인 결혼보다. 모임은 소란스러웠다. 어머니가 중재했다. 모두 그만. 윤서 가족이야. 그 후 가족 채팅방에 메시지가 왔다. 축하해, 윤서. 은이 예뻐. 작은 지지였다. 겨울, 눈이 내리던 날에 라미가 무릎 꿇었다. 윤서야, 결혼하자.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능할 때까지 기다리자. 한국의 동성 결혼은 아직 법적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서약은 진짜였다. 반지 대신 그들은 은의 손목에 팔찌를 채웠다. 우리 셋, 영원히. 새해가 밝았다. 윤서는 승진했다. 이미지. 실력으로 봐요. 상사의 말에 웃었다. 라미는 책을 출간했다. 레즈비언 엄마의 일기.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김씨사랑이 영원히 됐어요 라고 했다. 봄, 벚꽃 축제. 여의도 공원에서 그들은 피크닉을 했다. 은희가 꽃잎을 줍는 동안 윤서와 라미는 키스했다. 사랑해, 미야. 나도, 윤서야. 여름, 은혜의 새돌. 파티에 친구들이 왔다. 레즈비언 커플, 게이 친구들. 축하해.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하지만 지은의 그림자가 다시. 그녀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식. 라미는 흔들렸다. 내 탓인가? 지은의 소식은 라미를 괴롭혔다. 병원으로 달려간 그녀는 지은의 방 앞에서 멈췄다. 미야, 왜 왔어? 지은의 창백한 얼굴. 내가 날 버려서. 라미는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내 사랑은 윤서야. 그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치료받아.
새 삶 시작해. 집에 돌아온 라미는 윤서에게 모든 걸 말했다. 너 없이 못 살아. 이윤서는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돼. 우리 강해졌어. 그들은 지은을 위한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다. 정신건강 지원. 사랑의 상처를 치유하자. 가을, 은혜 유치원 행사. 노래 부르는 은혜 모습에 눈물이 났다. 엄마들, 은혜 외침에 박수가 터졌다. 선생님이 좋은 가족이네요 라고 했다.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작은 변화였다. 윤서의 어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미 씨도가, 라미는 처음으로 가족 여행에 갔다. 검은 모래사장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너희 사랑, 인정해. 한국이 변해야 해. 그 말은 선물이었다. 겨울, 크리스마스. 그들은 트리를 장식했다. 은혜 선물은 인형. 미마, 감사, 라미의 눈물이 흘렀다. 은하, 사랑해. 새해, 라미의 임신 소식. IVF로. 이번엔 내가 엄마 할게. 윤서는 기뻤다. 우리 둘째, 하지만 과정은 힘들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벽, 비용, 사회적 시선. 동성 커플. 어렵죠. 의사의 말에 화가 났다. 봄, 라미의 입원.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다. 윤서는 홀로 은을 돌보며 병원을 오갔다. 미야, 포기마. 라미는 우리 아이 위해 버틸게 라고 했다. 여름, 기적이 일어났다. 건강한 태아. 축하해요. 초음파실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지은의 재등장. 미야, 내 아이. 나도 원해. 그녀는 변화했다. 치료 후 새 삶을 살았다. 미안해. 이제 친구로. 가을, 둘째 출산. 남아, 이름은 라준. 병실에서 윤서가 라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미야. 내가 있어서. 라미는 웃었다. 임시가 영원이 됐어. 둘째 준의 탄생은 그들의 삶을 완성했다. 서울의 아파트는 이제 웃음으로 가득 찼다. 은희가 동생을 쳐다보며 내 아기, 라고 했고, 라미와 윤서는 번갈아 안아주었다. 우리 가족 5명이야. 어머니의 말이었다. 그녀는 이제 매주 방문했다. 김치 담그며 손주들 위해 라고 웃었다. 라미의 책은 영화화됐다. 임시 사랑. 감독이 당신들 이야기, 한국에 필요해 라고 했다. 시사회에서 그들은 손을 잡았다. 관객의 박수 속에 눈물이 흘렀다. 변화가 왔어. 윤서는 회사에서 상무가 됐다. 다양성위원회장. 그녀의 연설, 사랑은 모두의 권리예요. 동료들이 박수 쳤다. 겨울, 결혼식. 법적이지 않지만 친구들과 가족 앞에서. 한옥 호텔에서 한복 차림으로 서약. 임시가 아니야? 영원히. 은과 준이 꽃을 뿌렸다. 어머니의 축복, 행복하세요. 봄, 벚꽃 아래 산책. 내 식구, 손잡고. 엄마들, 사랑해. 아이들의 목소리. 라미가 윤서에게 속삭였다. 약속 지켰네. 윤서는 웃었다. 그래, 이제 아버지가 된 순간처럼. 한국 사회는 여전히 도전적이었다. 시선, 법, 전통.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걸 이겼다. 반짝이는 서울 야경 아래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 임시 약속이 영원한 가족으로 피어난 이야기. 에필로그. 10년 후, 은과 준이 자랐다. 은희는 화가가 됐고, 준이는 변호사. 엄마들 덕분이야. 그들의 결혼식에서 라미와 윤서는 손을 잡았다. 우리가 시작한 사랑, 이어가 눈물이 웃음으로 변했다. 한국의 봄바람이 그들을 감쌌다.